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서승조입니다. 비중격 연장술과 비주 지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와서 자기는 비중격 연장술로 하냐, 비주 지지대로 하냐, 뭐 그 차이가 뭐냐, 뭐 비주 지지대는 뭐 무너진다는데 비중격 연장술도 무너진다는데 뭐 다 무너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코끝을 세우는 데는 첫 번째로는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주 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몇 개 그려볼게요. 그걸 보시고 이게 비중격 연장술인지 지지대인지를 맞춰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이 보면서 코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비중격이라고 하죠. 이 비중격을 일부를 채취를 할 거예요. 일부를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채취를 이렇게 이제 비중격을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해놓고 이 비중격을 잘라서 비중격에다 앞에 있는 비중격에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격이 길이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보통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쑥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는 비중격 연장술일까요? 연장술이 아닐까요? 비중격의 길이가 아랫방향으로 길어진 게 아니라 조금 윗방향으로 길어졌잖아요. 이것도 비중격 연장술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코가 긴 분들, 코끝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연장술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연장술일까요? 연장술이 아닐까요? 이것도 연장술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릴 땐 어쨌든 이런 판을 이런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판을 조금 비중격을 윗방향으로 됐어요. 하나는 또 큰 판을 조금 아랫방향으로 됐어요. 또 큰 판을 앞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연장을 한다는 거는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원래 있는 비중격에다가 연결을 하면 비중격은 어때요? 길이가 연장이 되겠죠. 비중격이 연장이 되면은 그래서 비중격 더하기 비중격 더하기 연장이니까 비중격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비중격과 어떤 연골이 연결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중격이 연장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불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중격 연장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여기다가 이 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코의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것만을 연장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길이가 길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중격 연장술은 결국 비중격과 연골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특징은 딱딱하게 코끝이 고정돼. 뭐가 고정돼? 코끝이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는데 이 고정이 될 때 앞으로 밑으로도 길어질 수도 있고요, 위로도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길어질 수도 있고요, 뒤로도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짧아지게 할 때는 굳이 연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밑으로 길어지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요? 짧은 코일 때 그렇게 하겠죠. 짧은 코는 밑과 앞으로 돼야 될 거고요. 긴 코일 때는 조금 윗방향으로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겠죠. 아셨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간에 비중격과 내가 채취한 연골이 연결이 되면 다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엄밀히 말해서 저는 이걸 비중격 연결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다시 한번 이 비주지지대는 제가 지우고요. 비중격 연장수 다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이렇게 코가 있고요. 비중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코끝 연구를 그렇게 해서 코끝 연구를 이렇게 이쁘게 위치를 하고 싶어서 비중격 연장수를 썼어요. 이렇게 비중격 연장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 코끝 연구를 연결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움직일 때는 근육이 여기에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요.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웃을 때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처지는 힘이 발생을 하죠. 이런 처지는 힘이 발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코끝에 압력을 계속 받으면서 코끝이 밑으로 처지려고 그래요. 근데 연결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만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향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끝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격 연장수를 할 때는 길이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향도 있어요. 지금 지지대의 힘을 꼭 받아주는 방식으로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요렇게 연장을 해주면은 아래서 위로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 지지대 역할도 같이 하는 거고요. 이거를 통으로 연결해도 지지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렇게 연결된 것만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장술을 잘못하면은 코끝이 휘어지고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지대를 무슨 지지대? 비주 지지대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비중격 연장술을 할 때 일단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연장했으면 이거는 연결이 조금 되면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비중격 연장술인 듯 지지대인 듯 해요. 대부분 근데 연장술만 했을 때는 연장의 방향으로만 지지대의 힘을 받았을 때는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짧은 코나 긴 코에서는 꼭 이 아래서 위로 미는 비중격과 연결이 됐든 안 됐든 조금 더 이 앞에 있는 뼈에 위에서 다 미는 지지대 방향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죠.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비주 지지대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비주 지지대만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연결이 만약에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위아래로 잘 흔들릴 수 있을 거고요. 좌우로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방식이 필요한 거고요.